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다시 꽉 막혔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과연 어디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월요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조 의원께서도 그 자리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문 내용 중에 의원들이 반발이 가장 그렇게 컸습니까? 일단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 여당이 제1야당을 역대급으로 패싱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네. 이 여당이 야당과의 어떤 진정한 어떤 협조나 협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불명확함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나 공수처, 그리고 금경수 사건 조정안을 갖다가 패스트트랙으로 묶어서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여당 대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것이 국회 주인의 불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한국당이 갖고 있던 입장이었는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여야 지금 3당이 계속 협의를 해온 거고 그 협의의 결과가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이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했고 그게 이제 네. 추인이 불발되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고 또 추인받지 못해서 불발되는 사례들이 종종 가끔 있었는데요. 네, 없었던 건 아니죠. 저도 민주당이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는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어떤 동기부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18대 국회 때 보면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168석이었고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의 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점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잘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선거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네. 따라서 네. 저는 불법적으로 사보임에서 강행 처리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진정한 이 사과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을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그 재협상이라는 게 기존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서 어떤 문구를 수정하거나 뭘 추가하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건가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구에 보면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그런 말이 내용이 있거든요. 있죠. 네. 네, 이 내용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지난번 패스트트랙처럼 강행 추진하겠다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 정신이라는 애매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합의하여 처리한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만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충분히 한국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훨씬 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 문구만 잘 지키신다면은 국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 8998님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한국당에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국회 선진화법 고소고발 취하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아마 별도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저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저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문구에서 말씀드렸던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그 내용을 합의하여 처리한다라는 명확한 입장, 네. 명확한 문구가 명시된다면은 국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지금 여당이나 다른 뭐 바른미래당 다른 여야 사당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여야 사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 이제 의견이 나뉘어 있는 예. 쪽 이제 뭐 한쪽을 저는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죠. 범여권 사당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 같고요. 네. 그 야당이 야당다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그 한국당을 저는 뭐 제외하고는 거기에 다 대해서 재협상이 예, 예.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한국당은 이 조건 없는 국회 복귀는 전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저는 지금 범여권 네. 범여당 사당이 주장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들을 그 당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경제도 폭망이고 네. 지금 안보도 거의 실종 상황 아닙니까? 네. 삼척항 그 목선 사건 같은 네. 경우 보면은 안보는 거의 공백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국민들께 저 같은 심정이라면은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국회 정상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논의할 게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해라. 그래서 이런 의견은 알고 계시죠? 이런 여론이 네네. 팽배해 있다는 사실은.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이 여야가 민주주의의 그 정신, 즉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네. 우리 이 정치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조경태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네. 정치 개혁을 우리는 통해서 국회 정치인들이 이제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번에 그 국회 정상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조건 없는 등원이 네. 어떤 범여당 사당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도 저는 결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지금 들리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합의문에 관해서 황교안 대표와도 협의를 했다. 네. 근데 그렇게 뭐, 되면은 네. 대표와 원내대표가 인정한 사실을 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당내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다 해가지고 네. 다수의 의원들하고의 협의는 그 당시에 이제 의총에서 그 협의를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조율이 없었던 것은 좀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여야가 합의문에 사인을 할 때는 하기 전에 미리 조금 의원들의 의견을 구했으면은 좀 더 매끄러운 그 업무 처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그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재신임 이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예, 일부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현재의 그 원내대표단을 신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의 어떤 구체적인 의견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최고위원이시니까 최고위원 네. 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 지금 대표께서는 원내에 계시고 가능하면 원내의 어떤 일을 그렇게 간섭하거나 뭐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네. 최대한 그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재협상은 없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어질 것인가? 만약에 또 거기서는 합의가 됐는데 의원총회에서 또 부결되는 일, 뭐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습니까? 역대 보면은 민주당도 그런 원내대표의 합의가 제도 의총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깨지는 사례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사례가 있었다고 몇 차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재협상의 카드를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좀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제에 대한 문제, 안보에 대한 문제, 또 기타 붉은 수돗물에 대한 문제 등 사안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좀 더 전향적인 그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전향적인 고민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어떤 판단은 원내 사령탑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의 집권 여당이 좀 더 국정 운영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이 문구를 합의하에 처리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줄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네. 아마도 좀 더 수월하게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들의 지금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국회 정상화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한국당 내 수도권 의원들은 좀 걱정이 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 나오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정상화라는 것이 겉으로 보는 그 정상화보다는 진정으로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정상화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계속해서 민주주의 정신을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 다수당이었던 한국당 18대 국회를 말합니다. 네. 절대 소수당이었던 민주당 시절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강행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 정신을 잘 살려나간다면은 조금 더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결정하실 때 이 국민의 의견,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